몸은 70이 되는 순간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5가지 변화가 있으며 대부분은 너무 늦어서야 알아차립니다. 지금부터 다가올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8,000명이 넘는 환자를 통해 노화의 흐름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앉은 이재훈 씨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더라면 삶을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그는 73이었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등산을 다니며 손주와 뛰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옷을 입는 데조차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곧 설명할 5가지 변화였고 그는 모든 경고 신호를 지나쳤습니다.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며 몸 상태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습관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대비하느냐 아니면 독립을 빼앗기느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변화는 균형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내일 갑자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 안쪽에 있는 평형기관이 서서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 안에는 액체로 채워진 아주 작은 방어리관이 3개 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액체가 흔들리며 뇌에 위아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흔을 넘기면 이 통로들이 점점 약해지고 액체는 끈적해지며 감지 센서는 둔해져서 뇌는 서로 어긋난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씨는 71살이었을 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설 때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럽고 다리는 멀쩡한데 방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균형 검사를 해보니 박 씨는 한쪽 발로 2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초는 거뜬히 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는 근력이 약해진 문제가 아니라 귀 안의 균형 시스템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본인은 이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처럼 걸을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눈을 감고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지 않고 10초를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 70을 넘겼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이미 균형 시스템은 손상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이 2,000명의 고령자를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균형을 잃은 사람들은 2년 안에 낙상을 겪을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5배입니다. 다행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를 닦을 때 한쪽 발로 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 서서히 30초까지 늘리면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뇌에 다시 균형 신호를 맞추도록 훈련시킵니다. 균형 감각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박순자 씨는 이 습관을 6주 동안 이어갔고 이후
한쪽 발로 25초를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반응 속도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30살에는 떨어지는 물건을 보면 바로 손이 나가 붙잡지만 70이 되면 그것이 떨어지는 과정을 그저 지켜보게 됩니다. 손이 더 이상 제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둔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영호 씨는 72살이었고 여전히 운전을 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을 쫓던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멈춰둬야 한다고 외쳤지만 발이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꼬박 1초가 걸렸습니다. 1초는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속 48km로 달리던 차는 그 사이 약 13m를 더 이동합니다. 김 씨는 아이와 약 15cm를 남기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몸이 떨리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와서 분명히 받고 멈추려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극을 인지한 순간부터 실제로 움직이기까지의 반응 시간을 검사해보니 김 씨의 평균은 1.4초였습니다. 30살 무렵이라면 약 0.7초였을 수치입니다. 그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절반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진이 다양한 연령대 2,500명을 정밀 측정한 연구에서도 70이 되면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50살 때보다 30%나 느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보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근육은 명령에 늦게 반응하며 모든 과정이 한 박자씩 느려집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는 더 조심함에도 사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반응 훈련 게임을 하거나 벽에 공을 더 던졌다가 바로 받아내는 연습처럼 손과 눈을 함께 쓰는 활동은 신경계를 계속 날카롭게 유지시킵니다. 김영호 씨는 매일 손과 눈에 협응 훈련을 했고 석 달 뒤 반응 시간은 1.1초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젊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충분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 말한 균형과 반응 속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몸을 취약하게 만드는 준비 단계일 뿐이며 다음에 이어질 변화들이야말로 노년의 독립성을 실제로 빼앗는 원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요양시설을 고민하게 되고 가족 사이에서 더 이상 혼자 살아도 되는지를 두고 힘든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근감소증으로 근육이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부산에 혼자 살던 김미정 씨는 68살이었고 성격이 강단 있고 모든 일을 혼자 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장아찌 병을 열려다 실패했고 다시 시도해도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민망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와서 병 좀 열어줄 수 있겠느냐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와서 가볍게 병을 열며 요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 적이 언제냐고 물었고 김 씨는 몇 달은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50을 넘기면 해마다 근육량의 1%가 줄어들고 70이 되면 이미 20%를 잃으며 80이 되면 30%가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70에서 75 사이에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60에서 65 사이보다 근육을 2배 빠르게 잃는다는 점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800명의 고령자를 조사한 결과 65살 참가자들은 평균 약 18.1kg을 들어 올릴 수 있었지만 75살에는 약 12.7kg으로 줄었고
85살에는 약 8.1kg에 불과했습니다. 단 10년 사이에 55%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제 근력이 어디에 쓰이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고 장을 본 물건을 들고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이런 동작을 혼자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독립성은 무너지고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요양시설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김미정 씨는 거창한 운동 대신 저항밴드를 구입해 매일 아침 15분씩 팔과 다리 몸통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전화를 걸어 아무 생각 없이 병을 열었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평균 나이 78배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근력 훈련을 시킨 결과 참가자들은 평균 약 1.8kg의 근육을 늘렸고 일부는 약 3.2kg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무 훈련을 하지 않은 집단은 약 0.9kg의 근육을 더 잃었습니다. 단 석 달 만에 약 2.7kg의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뼈가 분필처럼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끼고 걷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러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강원도에 살던 이정숙 씨는 73살이었고 평소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현관 앞에 나섰다가 얼음을 미처 보지 못해 미끄러졌고 옆으로 쓰러지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들은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넘어진 탓에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뼈가 자신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 먼저 부러졌고 넘어짐은 그 결과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는 해마다 밀도를 잃으며 속이 스펀지처럼 비고 얇고 약해집니다. 한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50살이 넘은 여성 2명 중 1명은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질 위험을 겪게 되며 남성은 4명 중 1명이 해당됩니다. 고관절 골절 이후에는 고령자의 40%가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활동적인 삶에서 휠체어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고관절 골절을 겪은 고령자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골절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간 누워 지내며 생기는 폐렴이나 혈전 수술 후 감염 같은 합병증 때문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정숙 씨는 다행히 생존했지만 다시 걷기까지 8주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이 건강하다고만 믿었지 뼈가 이렇게 약해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 손실의 무서운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다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방은 가능합니다. 체중을 싣는 운동이 필요하며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벼운 제자리 뛰기나 짧은 조깅처럼 뼈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극이 몸의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는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뼈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정숙 씨는 뼈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년 뒤 검사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변화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유수용 감각의 소실입니다. 고유수용 감각이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몸이 공간 속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코끝을 짚어보십시오. 가능한 이유는 뇌가 손의 위치와
코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그러나 1흔을 넘기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충분히 발을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발끝이 걸리고 넘어집니다. 한 연구에서 고령자들에게 센서를 부착한 채 계단을 오르게 했더니 본인들은 발을 약 15cm 들어 올렸다고 느꼈지만 실제 측정치는 약 8cm에 불과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분명히 보이는 물체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근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몸에 대한 뇌의 지도 자체가 부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최상호 씨는 76살이었고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발을 잘못 디뎠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발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고유 수용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쪽 발로 서는 연습과 일직선 위를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추며 걷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런 동작은 뇌가 다시 몸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강제로 훈련시킵니다. 6주가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3가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를 닦을 때 한쪽 발로 서서 각 다리마다 30초씩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에 몸의 중심을 다시 인식시키는 훈련입니다. 둘째, 방 안을 가로질러 줄 위를 걷듯이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정확히 놓고 앞으로 10걸음 뒤로 10걸음 이동하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정밀한 움직임을 다시 배웁니다. 셋째, 눈을 감고 손을 뻗어 문 손잡이나 전등 스위치를 찾아보는 동작입니다. 반복할수록 고유 수용 감각은 날카로워집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5분이 휠체어로 이어지는 낙상을 막아줍니다. 박순자 씨는 이 동작들을 한 달 동안 매일 실천했고 이후 저에게 몸이 다시 안정된 느낌이 들며 발을 끌지 않고 걷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6번째 변화는 반사 속도의 지연입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지만 실제로는 낙상을 결정짓는 매우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25살 무렵에는 몸이 균형을 잃는 순간 뇌가 즉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 손으로 난간을 잡거나 발을 옆으로 내디뎌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몸은 몇백 밀리초 안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75이 되면 같은 신호가 전달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아직 상황을 인식하는 사이 이미 바닥과 충돌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 학술지의 연구에서는 이 차이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젊은 성인은 균형을 잃었을 때 약 200밀리초 안에 반응하지만 고령자는 약 400밀리초가 필요했습니다. 고작 5분의 1초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시간은 넘어짐을 막느냐, 그대로 쓰러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신경의 노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을 감싸고 있던 보호층이 점점 손상되며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정보는 여전히 도착하지만 필요한 순간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마치 빠른 통신망이 느린 연결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이 노화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대신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반사 훈련을 통해 뇌가 더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공을 더 던져주고 즉시 잡게 하는 연습은
뇌가 예상치 못한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손과 눈을 동시에 쓰는 반응 게임이나 인지 속도를 높이는 훈련용 앱, 심지어 간단한 동작 위주의 게임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한 달 동안 총 12시간 하루 약 24분 정도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약 3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민수 씨는 휴대전화로 간단한 반응 훈련을 시작했고 불과 2주 뒤 부엌에서 떨어지던 컵을 반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일상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빠른 반응이 넘어짐을 막고 그 한 번이 다시 걷는 삶과 침대에 눕는 삶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변화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자주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바로 두려움 그 자체가 낙상의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직관과는 반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서우면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덜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긴장한 몸은 움직임이 굳어집니다. 굳은 움직임은 불안정한 움직임입니다. 얼어붙은 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을 놓고 있으면 미끄러질 때 자연스럽게 균형을 조정하지만 겁에 질리면 몸이 굳어버리고 그 순간 넘어집니다. 한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답한 고령자들이 실제로 넘어질 확률이 3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배입니다. 두려움이 낙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낙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천에 살던 정은희 씨는 71살에 부엌에서 한 번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고 멍이 조금 들었을 뿐이었지만 그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항상 작은 보폭으로 발을 끌듯이 걷기 시작했고 가구를 붙잡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계단은 아예 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자신감을 되찾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평소처럼 걷는 연습을 했고 점차 난이도를 높여 약간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걸어보게 했습니다. 6주가 지난 뒤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믿으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다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몸을 신뢰할 때 몸은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고령자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7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근육 감소로 힘이 빠집니다. 둘째, 귀환의 평형 기능이 약해지며 균형이 무너집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이 어지럼을 키웁니다. 넷째, 뼈 손실로 작은 낙상도 골절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고유 수용 감각이 사라지며 뇌가 몸의 위치를 헷갈립니다. 여섯째, 반응 속도가 2배로 느려져 스스로를 붙잡지 못합니다. 일곱째, 두려움이 몸을 굳게 만들어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대응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력 훈련이 있고 균형 운동이 있으며 약물 점검과 뼈를 강화하는 관리가 있고 고유 수용 감각을 되살리는 연습과 반응 속도를 높이는 훈련,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3가지만 골라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고 3달이 지나면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6달이 지나면 왜 예전에 그렇게 불안하게 걸었는지 스스로 의아해질지도 모릅니다. 매년 고령자 3,000명이 낙상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통계가 되지 마십시오. 이미 필요한 지식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다리는 100년을 버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끝까지 지탱할 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첫 상담 이후 6달 만에 다시 찾아온 박정훈 씨는 보조 없이 걸어 들어왔고 팔걸이에 손을 대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30년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